서울 도심의 한 빌라촌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여기 살 수가 없죠. 쓰레기가 사니까. 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시면. 정서적으로 이 주민들 다 죽이는 거야 이거는. 소문이 무성한 어느 집 때문에 오늘도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 집 때문에 지금 쓰레기 때문에 지금 골치를 썩고 있잖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평범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그 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려다보면 그 심각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집과 담벼락 사이로 빼곡히 들어찬 쓰레기들. 요새를 방불케 하는 쓰레기 성은 대체 어쩌다 생겨난 걸까요? 힘도 좋으시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 땡볕에 자전거에다가 이만큼 싣고다 딱 마주치고 도망가죠. 형사 이상이야. 머리가 좋은지 비상해. 이웃들이 지목한 남자가 나타난 것은 깊은 밤. 담 너머로 무언가를 던지는가 하면 심지어 자전거까지 쌓아 올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MBN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좀 선생님을 좀 며칠 좀 취재를 좀 해도 될까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모시는.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잠깐 좀 얘기하시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 쓰레기를 던져 올리곤 호련히 사라지는 의문의 남자. 충격적인 그의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문제의 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구역 통장님과 함께 그 집 앞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보이시잖아요. 다 차 있어요. 어디까지 차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차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2층까지. 아, 2층? 2층이 올라가서 지금 계단에 돼 있잖아요.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거실 방이잖아요. 거기까지 다 차 있어요. 아, 방에까지요? 네. 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시면. 이 집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 주민들의 민원에 몇 차례나 청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치웠던 그 양이 그대로 찬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여기는 누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사시는 그 집 주인이시죠? 쓰레기를 버린 장본인이 집주인이라니.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차 타고 항상 앞에 싣고 뒤에 싣고 이러고 핸들에도 다 싣고 다녀요. 하시는 일이 그거 같아요. 어디 그런 거 주우러 다니시고. 그 아저씨는 볼 때 행복하게 주시다네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아저씨 얼굴이 행복해 보여. 잘 모르겠어 사람도. 저분이에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더니 때마침 소문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말처럼 그가 타고 온 자전거에는 온갖 봉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요. 청소용 플라스틱 솔 같은 걸 꺼내 등을 긁더니 그걸 그대로 쓰레기 틈새로 밀어넣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비닐봉지에서 알루미늄 냄비를 꺼내서는 담 너머로 던져 올립니다. 정말 집주인이 맞긴 한 걸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MBN에서 나왔는데요. 집에서 사시는 거 맞으세요? 네. 아, 지금 이거 물건 좀 모으시는 거예요? 몸 아프니까 몸 운동하고 그러고 심심풀이도 가는 건데. 운동 삼아 심심풀이로 쓰레기를 모은다는 집주인. 이 많은 쓰레기를 1년 사이 쌓아 올린 정도인데 이걸 심심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이웃 주민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빠가 자꾸 그러다 그래 그러면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기나 그래요? 어떻게 하시면 이래요? 아무리 화를 내도 요지부동. 시선 한 번 마주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가버립니다. 이다 쳐요 빨리. 주민들이 아무리 항의를 해도 대답 한마디 없이 늘상 자리를 피해버린다고 하는데요.
매일 지내야지 매일. 뭐 너무 계속 소양은 없어요. 또 말도 안 들어요. 뭐 대꾸도 안 하시네요. 왜 대구도 안 해요? 이웃들로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쥐, 바퀴벌레, 각종 벌레, 뭐 이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지금 이럴 때 문 좀 열어놔주고 환기도 해줘야 되는데 문을 못 열어요. 냄새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쌓여만 가는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닌 상황. 대체 무엇을 이토록 쌓아둔 걸까? 비닐봉지 속을 열어봤더니 썩다시피 한 미역부터 플라스틱 용기까지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쓰레기 더미에서 의자가 떨어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쓰레기 때문에 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뭐예요? 왔는데 네. 여기 집에서 자전거가 떨어져갖고 주차장에. 그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거만 이렇게 있잖아요. 네. 또 이 집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렇게 이 쓰레기들이 다 떨어져서 저희는 나올 때도 내려서 치우고 또 가야 되고. 예. 네, 여기 떨어져 있었거든요. 여기. 아, 이 밑에요? 예, 여기 떨어져. 그러니까 저희가 차를 못 대요. 저기 이 집이 12집이고 차가 9대 10대가 되는데 뗄 수가 없어 이 자리는. 떨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저 위에서 떨어졌나 봐요? 예, 그렇죠. 그 빨간 자전거가 어디 저건가 본데 어제 떨어진 자전거가. 요 자전거? 예, 그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집주인은 대체 이 많은 쓰레기를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 직접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언제나처럼 비닐봉지를 매단 자전거에 집주인 할아버지가 다가서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려는 걸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제작진을 발견한 상황. 쏜살같이 자전거를 타고는 제작진을 피해 도로를 건너가 버립니다. 급히 할아버지 뒤를 쫓아가는 제작진. 하지만 할아버지의 자취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참을 찾아다니다 옆 동네에서 다시 할아버지를 발견했는데요.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서는 자전거에 싣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그 많은 쓰레기를 매달고도 골목골목을 찾아 빠르게 사라져버리는 할아버지. 대체 어디에 가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다른 거 타고 서울 지나 음창도 뭐 안 돌아다니는 거 없어요. 이런 자전거가 수십 막 나오는데 그런 거는 고물상에서 해갖고 사온대. 돈을 주고 고물을 산다고요? 수소문 끝에 할아버지가 자주 찾는다는 고물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잠시 후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가 고물상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즉시 할아버지와 만나기 위해 단골 고물상을 찾아가 봤는데요. 혹시 할아버지 오셨어요? 왔다 가셨어요? 예. 지금 왔는데 왜? 어디 가셨어요? 어디로 나가셨어요? 예, 방금 갔어요. 어렵게 할아버지 행적을 쫓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또다시 사라지고만 할아버지. 대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오래된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의린이 있는 친구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60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 돈 100만 원인가를 저를 주었던 그런 아주 등록금으로? 그렇지, 보태라고 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꽤 큰 돈이었어요 그때. 네. 그분이 옛날에 공직 생활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좀 좋은 데에서 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공직 생활을 하며 남에게 많은 걸 베풀었다는 할아버지가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걸까요? 재개발이 안 된다.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과정에서 이 재개발을
그거에 대한 상처로. 그 집이 딴 데는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다 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집은 저거 못 짓는 거야 이제. 그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아저씨가. 현재 할아버지의 집은 어떤 상황인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해제가 돼가지고 건축업자들이 그 다세대 주택을 많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실수요자 와서 살 분들은 한 500~600선 약 50평이 넘으니까 거의 한 8억 정도는 가겠습니다. 8억이요? 예. 현재 시세로만 8억 원에 달한다는 집. 재개발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노리고 있었던 게 사실일까? 쓰레기를 버리러 온 할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재건축 반대를 2001년부터 10년 동안 쌓은 거야. 재건축 때문에 이거 지금 집수리도 못했던 거라고. 왜 재건축을 왜 반대하신 거예요? 재건축하면 아파트 지금 아파트 사주셨으니까 단독 하나 사가져서 사는 건데 늙은이들 10년 동안 쌓았으니까. 재개발을 반대할 정도로 애착이 있던 주택을 왜 쓰레기장으로 만든 걸까? 여기 주변 분들 좀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면 필요 없어. 잠깐 좀 얘기해. 그런데 쓰레기에 대해 묻자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리는 할아버지. 아니 근데 참 이 아까운 비싼 땅을 빨리 팔아가지고. 아니 그게 내가 그 얘기야. 나는 이 너무 아까워 이 집. 아니 싹 뜯어내고 도배 장판 싹 하고 세내면 이거 100만 원은 받아 아래층으로. 그러면은 그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이야. 왜 이런 집을 이렇게. 아유 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너무. 재개발이 아니라도 무려 8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2층 단독주택. 대체 할아버지는 왜 이 집을 쓰레기로 채우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또 쓰레기를 싣고 나타났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계속되는 쓰레기 던져 올리기. 하다 자전거까지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각 할아버지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다시 자전거를 몰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이 밤에 또 쓰레기를 주우러 가는 걸까? 주택가 골목으로 호련히 사라지는 할아버지. 잠시 후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어느 집 대문 앞. 그 밤 할아버지는 그 집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밤 할아버지가 들어간 그 집은 대체 어디일까요? 여기 말고 집 저 위에 또 있어요. 나도 알아요. 74번지가 또 있어요. 74번지? 예. 여기 살 수가 없죠. 쓰레기가 사니까. 다른 데 또 있어요. 할머니랑 사시는 데가. 집을 얻어갖고 있다니까 내가. 그곳이 할아버지의 또 다른 집이라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그런데 이 집도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계세요. 오늘 저희 MBN에서 나왔는데요. 쓰레기 더미를 헤치고 나온 할머니. 저쪽 집에서는 생활도 안 돼서 좀 여기로 오신 건데. 그렇지. 집 놔두고 새빵 살아. 놀랍게도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는 부부. 4년 살았는지도 몰랐네. 우리가 7일 동안 여기서 살게. 그래서 7일 동안 나 몇 개월만 살았지. 나도 이렇게 4년까지 살 줄은 몰랐지. 멀쩡한 집을 쓰레기로 채우는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에는 그게 이 쓰레기로 보이는 게 검은 보석으로 보이나 봐. 한 번이라도 좀 말려는 보셨어요? 그때뿐이고 소용없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혼도 해보려고 했었고 맨짓 다 해봤지. 또 불쌍한 생각이 또 이혼하게 돼. 정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를 피해온 이 집도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 전부 쓰레기만 쌓여있으니까. 사람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로 꽉 찬 현관을 지나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창호가. 네.
아이고. 전부 이 쓰레기통이야. 싱크대마저 쓰레기로 꽉 찬 상황. 이렇게 싸놨어. 이렇게는 혼자 내가 안 들어오면 아이고. 들을 수도 없어. 여기서 혼자 이렇게 라면 하나 먹고 이렇게 하고 자고.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싸놨으니 옷이나 뭐나 할 수 있을 제대로. 천장까지 숨막히게 들어찬 쓰레기들. 잠은 주무세요? 어떻게? 고기도 이렇게 하고 테레비 보다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아, 그렇게. 이렇게 테레비 보다가 이거 켜고 이 테레비 보다 잠이 들지. 몸이 이렇게 켜고. 아이고. TV가 여기 있었네. 응. 거의 집에서 식사를 못 하시겠네요. 어떻게 이 구조가 그러니까 말랐지. 너무 말랐지. 이 좁은 틈에서 쓰레기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한다는 부부. 방 안은 살림살이와 쓰레기가 뒤섞여 쓰레기 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연 이 집의 임대인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 나 이런 줄은 몰랐어, 쓰레기. 이게 저 천정까지 다 왔는데 2년 전부터 그 부인하고 좀 치웠거든. 네. 그런데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냥. 본인 소유의 집도 임시로 마련한 월세방도 쓰레기로 꽉 차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다음 날 할머니가 쓰레기만 남아있는 자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다 필요 없이 뭐 이게 다 쓸데있는 게 어디 있어? 다 필요 없는 거지. 다 쓰레기. 다 버렸더니. 할머니는 평범한 일상을 침범해버린 쓰레기 봉지를 하나 둘 꺼내보는데요. 뭐예요? 이건 누가 쓰레기 버리고 다 주워왔구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어머니 그건 왜 들고 가세요? 버리려고. 어머님이 종종 이렇게 아버님 몰래 좀 버리고 있어도 버리지 있어도 한 2뭉태씩 그냥 뭐라고 또 말고 쓰레기인데 때문에 버려야죠. 어떻게 이걸. 매일같이 들러 재활용품만이라도 분리해서 버리곤 한다는 할머니. 평생 이렇게 놔두겠지. 안 버리면 그놈은 다 어지러워. 그런데 할머니가 온 것을 안 걸까요? 이웃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픈 아이가 있거든요. 굉장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막 던지면 애가 깜짝깜짝. 알았으니까 내가 우리는 이름 말할 수 없어. 알지. 내가 너무 2년 내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내 죄가 이 사람 이렇게 몇 대째 쓰레기에 몰려 집을 나간 지 벌써 4년. 할머니는 그저 자신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쓰레기를 싣고 나타난 할아버지. 또 가보네 이거 나머지 아무 필요 없이 왜 가져와 이런 거. 이리 와 이거 줘. 왜 저쪽 다 치워야지. 다회까지 바로 가. 와 좋아봐. 내 의자는 내 끌고 와 이거. 내 끌고 와. 아니라고 하는데 의자가 한번 왜 끌고 와 이런 거. 왜 끌고 오냐고 이런 걸. 왜 자꾸 갖다 사서 여기다 뭉뚱 넣어. 축구 무슨 뭐냐. 쓰레기가 뭉뚱 넣어. 그거 가져간다고 만자거든. 내가 이 앞에서 죽어야 돼. 내가 죽었는 거보다 어제 눈 하나 까딱을 사람 아니야. 죽었는가 보다. 이 쓰레기 때문에 속병 나서 죽었는가 보다. 눈 하나 끔찍 안 할 사람이라니까. 할머니의 타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자를 쓰레기 더미 위에 끼워 올립니다. 말릴 수도 말려지지도 않는 쓰레기에 대한 할아버지의 집착. 속이 타들어가는 건 할머니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신고 오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해야지 왜 옆에 안 해줘.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할아버지는 말없이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나는 내가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죄만 같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쓰레기에 집착하게 된 걸까? 제작진은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기 상암동 거기 공원 가서 하나씩 주워와요. 상암동 공원에? 네, 월드컵 공원. 자전거 거기까지 타고 가서 안 간 데가 없어요. 다 다녀요.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 종종 찾는다는 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 할아버지 안 지나갔는데. 오늘은 안 지나갔어요? 네, 오후에 늦게 오시네요. 언제 오세요? 오후에 한 5시, 6시 되니까 오시네요. 할아버지를 찾아 헤매기를 한참. 바로 그때. 할아버지 자전거 맞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세워두고 잠든 할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네? 왜 가, 집에가. 가라고. 제작진은 할아버지에게 대화를 청하고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작진을 피하시는 걸까요? 할아버지를 따라 편의점까지 들어갔는데요. 아버님 더우신데 제가 살게요. 네, 사주시게요?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제작진에게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여신 듯한데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막걸리 던져주고 먹었는데. 아, 옛날에요? 네, 대통령 때. 그때 어디서 일하셨는데요? 무슨 일을 해? 아니 그럼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요? 대통령인데. 일부러 불러서 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상과는 다르게 할아버지는 유쾌한 모습입니다. 네. 젊어서 운동을 안 했어. 해운대 동백섬에. 동백섬. 저 짓기 전에 대통령 발전 있었다. 경호했었고. 과거 대통령 경호를 맡았다는 할아버지. 대체 무엇이 할아버지의 삶을 이토록 달라지게 한 걸까요? 아버님은 집에 이렇게 물건들 이렇게 쌓아 놓으시는 거 불편하진 않으세요? 왜 안 불편하겠어? 근데 왜 계속 쌓아 두시는데요? 쓰레기에 대해 묻자 다시 입을 꾹 닫아버리는 할아버지. 알 수 없는 할아버지의 속내를 할머니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울상에서는 뭘 사오시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먼저 엽기 25,000원 주고 사오지. 사다리 사오지 뭐. 자전거 사오지. 근데 사다리도 도둑 맞고 막 긴 거 짧은 거 다 사오더라고 그렇게. 아버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작진에게 호의적이던 할머니마저 입을 닫아버린 상황.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잠깐 좀 나와서 말씀 좀. 아니 나 못 나가요. 가세요 알고. 이게 병이에요 병. 그냥 가세요. 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사연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난 이것 때문에 병이 됐고요. 병이 돼서 가세요. 과연 부부에게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마저 대화를 거부한 상황. 제작진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병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독립적으로 저장장애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떤 성격장애나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깊은 우울증이나 성격장애가 쓰레기에 대한 저장 강박을 불러오는 것이라면 자신의 집을 쓰레기로 가득 채울 정도로 할아버지를 숨막히게 하는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의 지인은 무언가 알고 있는 게 있을까? 알기는 항전상인가 뭔가 했다는 걸 종로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없어졌다가 막 그게 막 시신으로 발견된 거 같지 않나요? 둘째가 어떻게 죽었대 어떻게? 죽은 뒤에 충격받아갖고 그것 말이에요.
제작진은 다시 한번 할머니와의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한강에서 술 먹고 술 무렵에 자살 떨어져 술 먹고 이제 물에 빠졌잖아 한강에서. 그러니까 놀러 가고 이제 식구들이 나하고 얘네 아빠 실수해가고 얘네 아빠도 충격받고 나도 놀래고 그랬지. 아들 둘에 딸 하나. 다복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할아버지에게 막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진 할아버지.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것도 그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 죽고 충격 먹어서 머리가 이렇게 됐어. 심혈병이. 나도 그 지경인데 뭐 나도 내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는 데잖아요.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막내 아드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저 쓰레기 쌓기 전에 죽었습니다. 걔 죽다가 잠을 잠이 안 오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밤새 자전거 타고 집에 몇십만 원 같은 거 있으면 갖다 놓고 그래서 내가 싸줍니다. 아들 생각에 잠 못 드는 밤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쓰레기를 주웠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쓰레기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수단이었을까. 아들을 떠나보내고 뻥 뚫린 가슴을 채우기 위해 쉼없이 달리고 쓰레기를 주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런 슬픔과 충격, 우울증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증상의 하나로서 저장 증상이 생겼을 수가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이제 나를 떠나간 물건들이 그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서 이런 저장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정신분석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 커져가는 만큼 더 많이 더 높이 쌓여만 갔던 쓰레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버리면 되니 나도 이제 워낙 많으니까 엄두를 못 내고 저도 엄두를 못 내지. 너무 많으니까. 저 집만 다 하면은 안에 마루, 2층 뭐 그런 거 다 내가 사람 하나 사서 할 수가 있는 거고. 하여튼 앞에 마당, 옆마당, 뒤에 마당까지만 그 앞에 또 한 추럭은 되잖아. 대문 앞에도. 그것만 좀 해주셔도. 그래서 내가 눈물만 나도 죽게 생겼어. 쓰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설득해 쓰레기를 치워보기로 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이거 좀 치워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쉬는 거예요. 제가 쉴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늦장 들어서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이 치울 거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 앞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동의 아래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치워보기로 한 것인데요. (1년간) 할아버지가 모아둔 쓰레기가 서서히 바닥을 보이는 순간 아침부터 쓰레기 주우러 나갔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아우, 나 가슴이 막 온체증이 쫙 끓는 것도 너무 좋네. 나를 거기 다 치우면 춤추게 생겼나 얼마나 좋아가지고. 아니, 나라서 그렇지. 너 이제 치울 거야. 치우려고 그러는데 자꾸 집에서 떨어가니까 저거. 아들을 잃은 아픔이 커질수록 커다랗게 쌓여만 가던 쓰레기 더미. 줄어든 쓰레기만큼 고통을 잊을 날이 오기를, 다시 이 집에서 노부부가 편안히 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